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10월 27일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생긴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27일 부동산 경착륙 대책이 나왔죠. 이 경착륙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연착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 부분, 규제 지역의 LTV를 50%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차이를 주지 않고, 또한 9억 초과주택, 10억 초과주택에 대해서도 차등 적용 않고 일괄적으로 50%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예를 들어 5억 대출해준다는 얘기예요. 또한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인 그동안 9억이었거든요. 2016년부터 9억이었어요. 그것을 12억으로 늘어나면서 좀 더 비싼 주택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처약 관련 제도도 개편이 됐죠. 1주택자의 당첨자의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했고요. 11월 달 중으로 3차 규제 지역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 같아요. 자, 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죠? 바로 대출이 불가능해서 갭 투자 아니면 유입이 힘든 15억 초과 주택이었죠. 그동안의 집값이 왜 떨어지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대출 규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언론의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와, 이거 보고 나니까 대출을 허용해주네, 그것도 많이 허용해주네,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둘 거예요. 야, 우리 아파트 대출도 안 됐는데 내년 초에 대출이 가능해지네, 그때 팔아야지. 그게 훨씬 유리한 내용이잖아요. 적어도 초급매로 나온 것은 좀 매물을 걷어들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온 다음날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9,900만 원의 매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18억대 벽이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나오고 빡 깨진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의미가 아닌 게, 헬리오시티에는요, 이제 워낙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동의 위치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그리고 층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18억을 깬 매물은요, 로얄동의 로얄층의 판사형 매물이었어요. 야, 이걸 모든 걸 다 갖춘 매물이 18억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보다 위치 안 좋고, 얘보다 타입 안 좋고, 얘보다 층 안 좋은 거는 얼마를 받아야겠냐? 최악의 경우 16억대까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헬리오시티 국민평수 18억 벽이 깨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곧 잠실 지역의 추가라고 의미합니다. 지금 잠실 지역 레이크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 18억, 트리지움도 18억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선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묵적인 선에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빨리 매수자가 나타나서 사줘야 되는데, 안 사게 되면은요, 누군가 한 명이 이 선을 깨버려요. 그 선이 깨지면 그 이후에 급속히 빠진다는 부분이죠. 지금 헬리오시티 17억 벽, 18억대 벽이 깨진 것은요, 바로 이 벽이 깨진 것을 의미를 해요. 자, 10월 5일날 잠실 지역에서 첫 18억 붕괴 소식이 나왔었어요. 레이크팰리스 국민평수가 18억 8천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거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자, 18억 8천에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18억 8천 나오고 나서 바로 18억에 맞춰졌습니다. 2주밖에 안 걸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가격대의 벽에 걸리면 그 벽을 깨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한번 그 벽이 깨져버리면 다음 벽까지 가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아파트, 잠실 지역의 아파트 국민평수 기준으로 18억대 매물 많아요. 이것으로 잠실 엘리트레 그리고 헬리오시티 국민평수 기준으로 17억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헬리오시티 17억대 언젠지 기억나세요? 2019년 8월이었습니다. 2019년 8월 수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얘기다? 2020년부터 2021년 매수자는 전부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부분이죠. 내가 산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2019년 8월에 17억 7천 주고 산 사람, 그 이후에 주택 가격이 23억, 24억까지 치솟았지만, 기분 좋았지만 결국엔 다시 본전 수준까지 돌아왔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잠실 지역 아파트 가격 변화는요, 서울 동부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쪽으로는 강동과 하남,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락동, 위례, 성남, 그리고 서쪽으로는 강남, 북쪽으로는 왕십리 등 전체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이죠. 야, 잠실의 국민평수가 17억이 됐대. 그러면은 너네는 얼마를 받아야겠냐? 재평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강남 지역도요. 지금 뭐 신축 뭐 34억, 33억 이런 아파트 있는데, 야, 네가 아무리 좋은 건 알겠지만 잠실 지역의 2배 가격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가격 변화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양극화될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부동산 시장은요, 수도권의 아파트는요, 생태계처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만 오르고 특정 지역만 낮아지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서초 지역 가격 무너지고 있죠. 자, 그리고 같은 날 강동구에서 생긴 일이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5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 14억대에서 네이버 호가 매물이 유지됐는데 13억 5천이 한꺼번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이 이렇게 급하게 깎인 호가가 올라왔던 거 어떤 뜻인지 아시죠? 이게 바로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이 안 올라와요. 공인중개업소에서 매물을 접수받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고객 DB나 또는 자기와 친한 공인중개업소의 고객 DB를 활용해서 먼저 매도 문의를 하거든요. 문자를 보내요. 야, 이런 매물이 나왔습니다. 사실래요, 마실래요? 안 사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13억 5천에 이미 매수대기자한테 연락이 갔는데 그 연락 간 거 사람들이 오케이 안 하니까 매물로 올라왔다는 부분이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덕 아르테온 누가 14억 8천에 팔았다고 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거 판 사람 대박 났죠. 왜? 1억 3천만 원 정도 얻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늦게 팔면 지각비 낸다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14억이 깨져버린 상황.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비쌀 때 얼마에 팔렸을까요? 18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고점 대비 27.6% 하락한 거예요. 얘도 똑같이 2019년 9월 가격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그럼 그 이후에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전부 다 손실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요, 아르테온은요, 최고의 호재를 맞이한 셈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 13억 5천, 그 전에 14억이었어도요, 대출이 안 됐거든요. KB 시세는 15억 5천이었어요. 대출 기준선을 초과해서 대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근데 10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풀리니까 대출 불가 아파트에서 이제 7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는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늘어날 수 있는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나오고 나서 다음날 오히려 5천만 원이 추가로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재에 반응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저희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TV 규제 완화는 한계가 뚜렷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LTV 규제 완화에서 최대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같이 적용되는 DSR 한도,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한 한도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 가능한 대출은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 지금 애초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한도 문제가 아니라 금리가 문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안 해줘서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높아서 집을 못 사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하락하는 지역의 공통점 여러분 잘 아시죠? 전세 가격의 하락세입니다. 아르테온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9억 7천까지 올라갔던 전세 가격이 현재 6억 9천만 원이고요. 헬리오시티도요, 2년 전에 13억까지 갔었는데 전세 시세가 9억입니다.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은 역전세난이 금매를 늘리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지금 왜 떨어지고 있죠? 전세 대출 안 해줘서 그럴까요? 전세 대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 안 해줘서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안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전세 수요가 계속 줄어들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매매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대출을 안 해줘서 매매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요, 국토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대출 규제 완화, 시장 흐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론과의 접촉에서 밝혔습니다. 이유로 가격 하락 또는 거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거시경제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힌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번 부동산 대책은요, 집값의 방향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하락 속도를 조금이라도 둔화시키는 방향에서 기대하는 연착륙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자, 하지만 다음 금리 인상까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1월 24일에 있죠. 그리고 나서 내년 금통위 일정이 나왔는데 1월달 금통위가 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1월 또는 2월 중에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정점 또는 정점과 거의 붙어 있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내년 1월 금통위 이후에 전세가 만기되신다면 초초금매를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금통위에서 1월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이때 그럼 또다시 매도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가격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월 13일 날 금통위 이후에 내가 집을 알아보시면 유리한 고지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초초금매를 잡으라고 말씀드린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격 하락장은요,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한 매도자가 많은 단지가 유난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초금매를 잘 잡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주택 마련의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비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넓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많이 하락할까요? 저희 신간 나온 거 아시죠? 이 서적에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빨리 반등할 지역을 담았습니다. 역전세난은요, 일시적인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역전세 충격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